안녕하세요. 오래가는 임플란트 박재훈 연합치과입니다. 오늘은 14년 된 임플란트 이야기 해볼게요. 환자분들 중에 촌지라고 해야 되나? 치료 좀 잘해주십시오라고 치료비 이외에 좀 뭔가를 좀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달걀을 받았다거나 시골에 있으면 누구는 닭을 받았다는 경우도 있고 생각 좀 무섭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분은 14년 전에 저한테 양말을 주셨어요. 너무 기억에 남는 거예요. 양말을 선물로 근데 잘 썼거든요. 그래서 환자분하고 웃으면서 양말 잘 쓰고 있다고 지금도 얘기하면서 얼굴 잘 기억하고 있는 환자분 케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년 전부터 임플란트가 시작이 됐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를 빼고 임플란트가 시작되고 있는 장면들이고요. 임플란트가 끝나고 5년 정도 지난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보면 이쪽 부분에 뼈가 약간 녹으려고 하는 느낌이 좀 있어서 안 좋긴 한데요. 그런 대로 잘 쓰고 있습니다. 임플란트가 되고 10년 정도가 지났어요. 보면 여기는 다시 좀 멀쩡해진 것 같아요. 그렇고 이쪽에는 뿌리가 좀 뽀개졌습니다. 요거는 다음에 좀 더 얘기할게요. 자, 14년이 된 현재 상태에서 보면 문제점이 두 가지가 생겼어요. 나머지는 다 괜찮은데 두 가지 문제점을 찾아보면 얘가 조금 뼈가 녹았을 만큼 결국에는 좀 녹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얀색 뼈선이 이게 지탱되고 있어서 크게 더 이상 녹지는 않지만 조금 아쉽다가 문제고요. 이쪽에 있는 게 임플란트가 망가졌어요. 뼈가 다 녹은 거거든요. 이렇게 뼈가 접시형으로 확 녹아버리면 신유 기능은 못 버티죠. 그런데 얘네들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얘네들이 버텨서 환자분은 불편한 걸 모르고 사실 잘 모르세요. 근데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 아쉽죠. 두 번째는 문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윗니의 도자기가 이렇게 깨졌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미생물이 낄 위험이 조금 있죠.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14년 전에 임플란트 치아를 만들 때는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보이는 쇠틀 위에 도자기층을 두껍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치아가 좀 뽀얗게 보이고 이쁘게 보이게 하려고 저렇게 만들었는데 저장력이 센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게 깨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만들고 어떻게 만드냐면 이거랑 비슷하게 만드는데요. 쇠틀이 좀 두껍게까지 나오고 도자기층을 아주 얇게 만들어서 색깔이 자세히 보면 조금 뿌옇게 보이는 단점이 있지만 거의 많이 깨지지 않고 튼튼하게 쓸 수 있도록 어금니를 만드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중간에 배려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같이 근무하는 심원보 기용소 소장님께서 이 방법을 알려주시고 거기에 생기는 문제점들 해결책을 갖고 있으셔서 지금은 이렇게 안 만들고 쇠가 많이 들어가고 튼튼한 쪽으로 만들고 있죠. 14년 된 케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미흡했던 거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 이게 뼈가 녹고 하는 문제들은 사실은 환자분이 담배를 폈거나 양치를 제대로 안 했거나 라고 말을 한다면 맞는 말이긴 한데요. 최근에는 이런 일이 없어졌어요. 다시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 수술에 미흡했던 거죠. 가령 이쪽에서 뼈가 약간 녹은 것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아마도 뼈폭이 좀 좁았을 거예요. 좁은데 이걸 적당하게 뼈를 늘려주는 술식, 뼈를 만들어주는 술식을 겸해서 했더라면 저렇게 녹지 않았을 거예요. 아래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얘 본 자체가 자기가 갖고 있는 뼈의 양보다 너무 두꺼운 걸 심어놓으니까 나머지 뼈가 녹아내리는 문제 생긴 걸로 추정이 돼요. 지금 같았으면 더 얇은 걸 썼거나 뼈를 적극적으로 늘려줬거나 했더라면 이런 문제 안 생겼을 거거든요. 옛날에는 몰랐던 거죠. 그리고 도자기가 깨지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는 몰랐었던 거예요. 지금은 이런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거든요.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14년 된 케이스 보면서 많이 배우게 되는 거죠. 내가 옛날에 저렇게 수술했었구나. 얘네들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뭘고 현재는 좀 고쳐져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그동안에 많이 변했구나, 발전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환자분한테 설명할 때도 요즘에는 조금 술식이 조금 더 생각보다 복잡해지거나 할 수는 있지만 비용이 더 받지는 않고요. 그러나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이를 수술할 거고요. 그렇게 돼서 탈 안 나게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많이 고쳐졌습니다. 네, 이분 치아 다시 보면 아까 여기 뿌리가 포개졌던 치아 있잖아요. 그거를 빼고 임플란트를 심었고요. 안에서 흔들리는 게 있어서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이분의 특징은 저장력이 굉장히 센 타입이에요. 이런 분에 대한 처치법도 제가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얼마큼 제가 많이 변했냐면 이 엑스레이 사진 한 장 가지고 이 사람의 체형이나 성격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저장력이 굉장히 센 타입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쪽 부분에 뼈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정도 돼 있거든요. 근데 이만큼 더 튀어나와 있는 거는 저장력이 센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이 치아 사이가 좁아요. 그래서 이를 만들 때 여기가 넉넉하지 않고 약간 좁은 상태로 많이 닳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해 있고, 이런 분일수록 요즘에는 되게 도자기층 많이 안 만들죠. 그렇게 만들고, 그런 분들일수록 치아가 이렇게 약간 반으로 뽀개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성격도 약간 좀 급하세요. 그래서 이 사진 엑스레이 한 장 보고도 이 사람의 저장력은 어떨 건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수술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도자기층이 깨지거나 뼈가 녹거나 하는 문제들이 요즘엔 거의 안 생기는 거죠.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보면서 14년 전 사진 보면서 나도 변했고 세상을 혹은 사람 성격을 읽는 거를 이 치아로 보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최근에는 영상의학과 원장님 만난 적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 척추뼈를 보면서 CT를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이런 분들의 성격이 어떤지, 집안의 아버지 성격은 어땠는지를 읽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분은 척추뼈를 보면서 사람 성격을 보더라고요. 저는 치과 사진 보면서 사람 성격을 보거든요. 14년 된 케이스 보면서 아쉬운 점 2가지가 좀 있었고, 나머지 임플란트는 잘 쓰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제 나름대로 많이 변했고 사람 성격까지, 그다음 저장력까지 읽고 있는 모습 보면서 앞으로는 더 좋은 케이스들, 더 좋은 치료들을 환자분들한테 해줘야겠구나 생각하게 되고, 또 많이 바뀐 거에 대해서 아쉬움과 뿌듯함이 남아있는 가치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네, 이번 케이스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긴 했었지만 꾸준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더 좋은 진료로 보답하는 오래가는 임플란트 박지훈 연합치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